교실 책방. 네, 안녕하세요. 교실 속 작은 책방, 교실 책방의 도니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수업을 할 때 활용하기 좋을 그림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자존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른에게나 어린이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요, 계속되는 실패 경험, 타인과의 비교, 어른들의 지나친 기대감, 이러한 원인들로 자꾸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을 그림책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 사실 이 책은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발간된 책이에요. 근데 올해 26세나 찍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같은 책이 10권이나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학교 도서관에 똑같은 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또 이 책이 2학년 통합교과에 나와서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 글 최인선, 그림 안은진. 책장을 펴면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소녀 한 명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압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니까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너는 소중한 아이야,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나는 내 몸을 잘 돌봐줍니다. 손톱이 자라면 깎아주고요. 머리가 헝클어지면 빗으로 빗어줍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릅니다. 애들아, 너네는 어떤 방식으로 너네의 몸을 돌보고 있어? 누군가는 매일매일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샤워가 끝나면 향기로운 바디로션을 몸에 발라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몸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때그때 해주는 거죠. 내 몸은 나의 것이니까요. 나는 내 몸을 지킵니다. 건널목에서는 차조심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뛰지 않습니다. 높은 데는 올라가지 않고요. 위험한 곳은 피해갑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니까요. 아이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차도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즐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혼내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너의 몸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 또 어떨까요? 나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저희에게도 너무 중요하죠. 다리가 아플 때는 앉아서 쉬라는 신호고, 하품이 나오고 눈이 감길 때는 잠을 자라는 신호입니다. 콧물이 나올 때는요,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몸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돼 하고 말하고, 어떨 때는 참아 하고 말하고, 어떨 때는 용기를 내 하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참 잘했어 하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나는 언제나 꼭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항상 살펴보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내 마음을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경우는 결국에 마음에도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변덕쟁입니다. 화가 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겁이 나 가슴이 조마조마. 그러다 헤헤거리며 기분 좋아합니다. 모두 다 내 마음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이들과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학년일수록 내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안 되거든요. 화난다, 짜증난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감정카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감정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말과 관련 있는 그림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카드를 칠판에다 붙여놓고 아이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감정카드를 활용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뒤쪽에는요,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화가 나거나 겁이 날 때, 그리고 슬플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특하죠? 왜냐면 이 친구에게는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분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있다. 저도 요즘에 좀 우울해질 때면 그냥 코로나를 항상 탓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인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거야. 근데 이 친구를 보고 나에게도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 마음의 주인도 저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몸의 이야기를 했고 마음의 이야기를 했죠. 이 뒤쪽으로는 이 친구의 강점과 약점, 즉 이 친구가 잘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친구의 취향,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도 나옵니다. 그것 또한 이 친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라는 거는요,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존감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림책들을 활용하지만 이 책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이 책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감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주제들이 한 권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자존감의 모든 것이라고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 책의 좋은 점이요, 이 뒤쪽에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이에요 미니북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이 소녀의 이야기처럼 이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병풍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보통 그림책 뒤에 딸려있는 활동지를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책은 이 뒤에 있는 활동지를 그대로 수업에 갖다 써도 너무 무리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계획을 해서 1시간은 이 책을 나누고 1시간은 이 미니북을 만들어 보는 걸로 구성을 하시면 정말 알찬 자존감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저학년 대상으로 나온 책인데 중학년, 고학년까지도 수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이 그림책은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북으로도 나와서 학교에 사달라고 좀 떼를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 제가 이 책 외에도 지난 10월에 교실 책방 인스타그램에 자존감을 주제로 한 어린이 책을 또 몇 권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거랑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른들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과 이 책을 나눠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교실 책방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실 책방